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양뉴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힘이 됩니다. 제 말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여러분의 존재가 제 삶의 빛이 되듯이 말이죠.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탈북자 출신 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먼 나라, 거의 신화 속 나라처럼 느껴질 곳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규칙이 매우 엄격하고 정보가 통제되며 지도자가 신처럼 아니 그 이상 대우받는 곳이에요. 그곳은 바로 북한이고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자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삶일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당의 것이며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의 것이죠. 제 경우엔 그 지도자가 바로 현재의 지도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었습니다. 그의 초상화는 모든 가정과 학교, 공공건물마다 걸려 있었죠. 우리는 그를 신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밝히는 태양이라 믿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그의 교실을 공부하고 그의 연설을 암기하며 그를 찬양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린 저에게도 뭔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죠. 끊임없이 주입되는 선전선동과 제가 주위에서 보는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수근거림, 훔치듯 주고받는 눈빛, 특정 주제가 오가면 갑자기 내려앉는 침묵이 기억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 제 주변의 어른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는 듯했어요. 그들은 의무적인 정치 행사에서 환호하고 웃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조용한 순간에는 지쳐 보였고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 눈에 어렸죠. 나이가 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치범들이 보내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수용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밤중에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죠. 그럼에도 이 모든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함께 웃고 꿈을 나누는 순간 말이에요. 엄마의 따뜻한 포옹, 학교 행사에서 제가 시를 낭송할 때 아빠 눈에 자리 잡은 자부심이 기억납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죠. 억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한편으로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그런 비인간적인 체제 속에서도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했을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희망을 품으며 꿈꾸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항이었던 거죠. 하지만 10대에 접어들며 완벽한 사회의 허울이 점점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번영을 외치는 와중에도 가난과 굶주림은 만연했죠. 평양의 엘리트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시골의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외부 세계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외국 라디오 방송의 단편들, 몰래 들여온 한국 드라마 DVD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조로운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찬란한 가능성의 세계가 국경 너머에 있었던 거죠. 배울수록 의문은 커져갔어요. 왜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배웠을까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춘기를 겪는 내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길로 저를 이끌 거라곤 꿈에도 몰랐죠. 제 용기와 회복력의 한계를 시험할 길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은 곧 이야기하기로 하고 잠시 멈추어 여러분께 진실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세상에서 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신의 경험과 인식이 아닌 전제 정권의 명령에 따라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특히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죠. 그러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인간의 정신은 저항의 방법을 찾고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억압과 고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회복력과 희망, 자유에 대한 꺾이지 않는 의지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북한의 최근사에서 특히 암울했던 시기, 바로 현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집권기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김정일이 사망한 날이 기억납니다. 2011년 12월 17일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의무적인 애도 분위기에 휩싸였죠. 우리는 울고 통곡하며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불확실성이 감돌았어요. 이제 누가 후계자가 될까? 이미 힘든 우리 삶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등장한 이가 바로 김정일의 막내 아들 김정은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겨우 27살, 국제무대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죠.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그의 권력 승계는 기정사실로 하늘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인 양 받아들여졌어요. 김정은은 처음부터 아버지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김정일이 그늘에서 통치하는 데 만족했다면 김정은은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했죠. 그는 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인민의 지도자로 보이길 원했어요. 하지만 세심하게 가꾸어진 대중적 이미지 뒤에는 북한이 이제껏 본 적 없는 잔혹하고 예측 불허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일련의 수청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여기는 이는 누구든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 안전하지 못했어요. 2013년 한때 북한에서 2인자로 여겨지던 고모부 장성택을 반역죄로 처형했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맞서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김정은 통치 아래 이미 만연했던 감시체제는 광란에 가까워졌어요. 정치범수는 급증했고 12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가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 반대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주 사소한 위반, 외국 영화를 보거나 정부에 대해 부주의한 말을 하거나 집안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것조차 가혹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었죠. 우리 위에 마치 짙은 안개처럼 드리운 공포가 기억납니다. 누가 엿듣고 있을지, 사소한 실수로 누가 고발할지 알 수 없었어요. 우정과 심지어 가족 간의 유대조차 상호의심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졌죠. 그런데도 김정은은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세심하게 가꾸고 있었어요. 그는 세계가 북한을 핵 강국으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군사, 핵 프로그램에 자원을 쏟아부었죠. 그 결과는 기이한 이중성이었어요. 외부 세상에는 힘과 근대성을 과시하는 한편 내부의 주민들은 고요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미지 전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은둔 생활을 고수하던 아버지와 달리 그는 아내 리설주와 함께 정기적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화려한 젊은 부부는 세심하게 연출된 행사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곤 했어요. 국영신문 일면을 장식하면서 말이죠. 이는 김정은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그를 국민과 친근한 다장으로 보이게 하려는 계산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겐 공허하게 들렸어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잔혹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며 북한에서의 삶은 점점 더 힘겨워졌습니다. 경제는 난국에 빠졌고 식량과 전기, 기본 생필품마저 심각하게 부족했죠. 그러나 불만의 낌새라도 보이면 신속하고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공개 처형과 강제 노역, 수용소에 보내질 위협이 있었죠. 그건 말 그대로 지상 지옥 벗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어요. 그럼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불씨는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에 대한 속삭임 말이에요. 체제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 용기 있는 이들 말입니다. 바로 그들에게서 저는 영감을 받았고 제가 배워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그들의 본보기가 결국 저를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죠. 지금은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거리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심지어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정상이고 이래야만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사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겐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예요. 그럼에도 그런 득심한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저항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작은 반항의 행위로, 진실을 속삭이는 말로, 자신의 인간성을 짓밟히지 않으려는 단순한 겁으로 말이에요. 이번 챕터에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암담한 시기에도 희망은 살아남는다는 것. 우리가 기꺼이 싸운다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다독이고 키우고 자라게 하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빛이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낼 테니까요. 더 밝은 미래로 말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두 가지 특징적 양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구축한 광범위한 감시 체계와 외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가공되는 이미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먼저 감시에 대해 말해볼까요? 김정은 아래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감시되는 사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시의 도구는 도처에 있었어요. 모든 길모퉁이의 감시 카메라, 모든 이웃에 있는 정보원, 최근 들어 일상화된 휴대전화에까지 설치된 스파이웨어까지. 하지만 정권이 의지하는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조장된 상호의심과 공포의 문화이기도 하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국가에 대한 조그마한 불충의 기미라도 보이는 이는 누구든 신고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말이에요. 제 어린 시절의 섬뜩한 사건 하나가 기억나네요. 12살쯤 되었을 때 공원에서 친구와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러하듯 우리는 웃고 장난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리고는 귓속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말 조심해. 누가 들을지 몰라. 그 순간 북한에서의 삶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았어요.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진정한 우리 자신일 수 없었죠. 항상 경계해야 했고 언행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의 대가는 가혹했어요. 정부를 비판하거나 외국 매체를 접하려 한 이들은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고문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했죠. 연좌자라는 관행으로 그들의 가족까지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결과는 신뢰가 희귀하고 귀한 자원이 된 사회였습니다. 누가 정보원일지, 누가 살아남기 위해 당신을 팔아넘길지 알 수 없었죠. 끊임없는 편집증,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숨바꼭질 같았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주민들을 옥죄는 한편 외부 세계에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강하고 현대적이며 번영하는 국가로 보이길 원했어요.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와중에도 말이죠. 그가 택한 방법 중 하나는 평양의 대대적인 투자였습니다. 반짝이는 서울 고층 아파트와 멋진 레스토랑, 현대적 시설들이 하룻밤 사이에 솟아났어요. 하지만 이런 발전은 대부분 엘리트, 즉 당의 충실한 상위층을 위한 것이었죠. 한편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90년대 배급제가 무너지며 광범위한 기근이 찾아왔고 많은 가족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죠. 시용식물을 찾아 헤매고 암시장에서 거래하며 심지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 국경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북한이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꼼꼼하게 연출된 사진과 선전 영상 속 북한은 사회주의 낙원이었죠. 모두가 행복하고 풍족한 그런 나라 말이에요. 이 이미지 만들기 작전의 중심에는 김정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공장과 농장, 군부대를 찾아 미소 짓고 박수치는 모습을 연출했죠. 환호하는 군중에 둘러싸인 자애로운 아버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현명한 지도자로 그려졌어요.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죠. 김정은은 인민의 지도자로 연출되는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사치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에겐 전용 섬과 호화 요트,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로 이뤄진 후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내와 딸을 대중 앞에 내세우긴 했지만 가족사는 철저한 베일에 가려졌죠. 김씨 일가 내 권력 암투설, 심지어 숙청설까지 무성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북한 주민들에겐 감춰졌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전선동에 시달렸고 지도자는 절대 무오류이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모두 외부 세력 때문이라는 주입을 받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당국의 말을 의심하고 자신들의 삶이 왜 이리 고단한지 묻기 시작했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외부 정보에 귀 기울이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담긴 USB를 몰래 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많은 이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한번 진실을 맛보면 다시 거짓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제 이야기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북한에서의 삶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서 전 내면에서 불안감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인간성을 짓밟고 기본권을 부정하는 체제 속에서 더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자유로 가는 길이 멀고 위험할 거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탈출을 시도했다 잡혀 수용소에 가거나 더한 운명을 맞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으니까요. 도망치려 한다면 영리하고 조심스럽고 엄청난 행운까지 있어야 할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담아둔 반항의 불씨와 희망의 빛을 의지 삼아 말이죠. 동료가 될 만한 친구와 가족을 조심스레 찾아 나섰습니다. 돈과 물자를 모으고 결행의 날을 위해 준비했죠.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였지만 한편으론 엄청난 희망이 있었어요. 아무리 여정이 힘들어도 자유를 향한 길에 옳은 것만으로 가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유롭게 살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무겁지만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새 삶을 향한 길에 올랐어요. 감시의 벽을 넘어 거짓과 선전선동, 끝없는 공포를 뒤로 한 채 말이죠. 자유를 향한 삶으로요. 하지만 그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죠. 지금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남기고 싶어요. 북한에서의 삶의 실상은 마주하기 힘든 아픈 진실입니다. 자유로운 사회에 사는 우리 대부분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하지만 상상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억압적인 환경 아래 사는 이들의 입장에 서보려 애쓰는 거죠. 그들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만이 우리가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인식을 높이는 것부터 변화를 위해 목소리 높이기, 북한 난민을 돕는 단체에 후원하기 등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과 동떨어져 보일지라도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해선 안 돼요. 그러니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북한 주민들을 마음에 담아 주시길 부탁드려요. 화려한 뉴스 뒤에 선전선동 속에 진실과 자유, 존엄을 위해 싸우는 실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목소리 없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오랫동안 희망을 잃은 이들을 위해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어요. 쉽지 않겠지만 하루아침에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있다면 더 나은 미래에 다가갈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정권이 아무리 국민을 통제하려 들어도 침묵을 거부하는 이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북한에서 이들은 대개 비밀리에 활동해야 했어요. 믿을 만한 경로로 정보와 자원을 교류하는 지하 네트워크를 형성했죠. 외부 세계에 대해 배우고 배운 것을 공유하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전 10대 후반에 이런 네트워크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힘든 시기였죠. 아버지가 군 복무 중 다치셔서 일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생계가 막막했고 끊임없는 굶주림과 스트레스가 우리 모두를 좌절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충실한 당원이라고만 알고 있던 분이었죠. 60대 중반의 그 아주머니는 내게 늘 체제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주머니는 저를 한쪽으로 불러 작은 꾸러미를 건네셨어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이거 받아. 외부에서 온 거야. 널 깨우쳐 줄 거란다. 저는 충격받았지만 한편으로 호기심이 일었어요. 꾸러미를 집으로 가져가 방에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죠.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요. 필요하다면 쉽게 숨기거나 삼킬 수 있을 만한 크기였죠. 떨리는 손으로 가족들과 함께 쓰는 낡은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 것들은 제 삶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북한 내부 현실을 드러내는 뉴스 기사들, 정권의 거짓과 선전을 폭로하는 영상들이었어요. 자유를 찾아 탈출한 이들이 그들의 고난과 용기에 대해 증언하는 영상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지하 저항 운동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체제에 맞서 싸우며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밤새 그 USB의 내용을 탐독했어요. 다음 날 해가 떠오를 때쯤에야 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전 그 지하 조직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변화에 대한 열망을 함께 나누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우리는 몰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맞선 건 만만치 않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폭력과 공포도 서슴지 않는 정권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희망과 의지, 그리고 꺾을 수 없는 정신이에요. 시간이 흐르며 체제의 균열은 더욱 커졌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당국의 서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진실을 찾아 나섰죠. 작게는 벽에 그라피티를 그리거나 최고 지도자를 조롱하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부터 크게는 금지된 문학을 배포하거나 비밀 모임을 조직하는 것까지 저항의 형태도 다양했어요. 물론 정권도 강하게 반격했죠. 탄압과 검거, 공개 처형이 이어졌고 감시는 더 심해졌어요. 곳곳에 스파이와 밀고자들이 깔렸습니다. 그럼에도 저항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불굴의 의지에 힘입어 더욱 타올랐죠. 전 한 번은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이 있었어요. 금지된 책과 DVD로 가득 찬 가방을 메고 동료 활동가들과의 비밀 모임에 가는 길이었죠. 길거리를 걸으며 들 수 있는 한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은 쿵쾅거리고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섰 경찰이었죠. 저를 향해 다가오면서 총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순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체포되어 수용소에 끌려갈 거라는 건 뻔했죠. 그런데 경찰이 다가오기 직전 한 노부인이 근처 골목에서 튀어나왔어요. 경찰 아저씨, 어서 와보셔요. 팔을 흔들며 소리치는 거예요. 저기 골목에서 싸움이 났어요. 경찰은 잠시 망설이더니 더 큰 범죄의 가능성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어요. 결국 날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한 번 더 보내고는 돌아서서는 골목으로 뛰어갔죠. 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어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힘껏 달렸죠. 나중에 그 노부인이 지하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날 보고 위험에 처한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의 주의를 돌린 거죠. 그 일은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폭정에 맞서는 싸움에서 우리는 모두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항의 행위는 아무리 작아도 중요하고
연대의 제스처는 사소해 보여도 의미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공유된 투쟁과 희망의 순간마다 새로운 힘이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총이나 폭탄, 공포가 아닌 힘 말이에요. 함께 모여 하나에 대해 매진하는 사람들의 힘 말입니다. 그건 정권이 이해할 수도 결국엔 이길 수도 없는 힘이었죠.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정신은 짓밟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모두 내면에 타오르고 있는 자유와 존엄에 대한 열망은 결코 꺼뜨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어둠이 우릴 집어삼킬 듯해도 계속 싸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랄 미래, 우리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미래를 꿈꾸며 나아갔죠. 그 길은 멀고 험난했고 때로는 장벽이 너무 높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우린 서로를 붙잡고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형세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챕터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죠. 지금은 여러분께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억압과 부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대의를 믿고 용기의 경의를 표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기억하세요.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혁명은 불씨로부터 일어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이 믿는 바를 위해 행동할 힘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대변자가 되어줄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여러분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 마세요. 여러분의 신념의 힘, 연민의 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자유와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겠죠.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쟁취할 용기만 있다면 더 나은 미래는 우리 손끝에 있어요. 그러니 계속 싸워나가세요. 계속 믿음을 가지세요. 아무리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새벽은 반드시 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빛은 눈부실 거예요. 그 모든 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되었어요. 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죠.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우리 집 작은 아파트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정부가 모든 자원을 군대와 엘리트들에게로 돌렸기에 몇 주째 난방이 끊긴 상태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두들겨지기 시작했죠. 놀라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입술에 손가락을 세운 채 조용히 하라 말씀하셨죠. 쾅쾅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끈질겼어요. 결국 어머니는 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살짝 열었죠. 문 앞엔 이모, 어머니의 여동생이 서 계셨어요. 안으로 쇄도하듯 들어오시더니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 당장 가야 해. 낮은 목소리로 급히 속삭이셨어요. 지금 저들이 우릴 잡으러 오고 있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죠. 누가 오는 거지? 왜 우린 도망쳐야 하는 거지? 그런데 이모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모부, 제 외삼촌께서 지하 저항 운동에 가담하고 계셨던 거예요. 금지된 문헌을 밀반입하다 적발되어 즉결 처형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국에서 남은 가족들을 잡아가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도착할 거고 우릴 체포해 수용소로 보낼 거라고요. 공포가 저를 뒤덮었어요. 바로 이어 불같이 일어난 건 도망쳐야겠다는 결이었죠.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이참에 탈출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어머니와 이모도 이미 결심하고 계셨어요. 이 순간을 대비해 돈과 식량을 모으고 우릴 중국 국경 너머로 데려다 줄 연락책을 만들어 두셨더군요. 서둘러야 했어요. 잡동사니 몇 개와 약간의 음식만 챙길 수 있었죠.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시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용감해야 해, 내 딸. 속삭이셨죠. 강해야 해. 절대 내가 누군지 잊지 마.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뒤로 한 채 우린 밤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의 여정은 공포와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길고 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죠. 도로와 검문소를 피하느라 말이에요. 길가와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자고 길에서 구한 부스러기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추위와 배고픔, 지칠 대로 지쳐더는 못 가겠다 싶을 때면 어머니와 이모의 격려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지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한밤중이었고 압록강이 우리 앞에 험악하게 펼쳐져 있었죠. 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시더니 눈물에 젖은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작별일 거야. 내 사랑. 조용히 속삭이셨죠. 엄마 없이 혼자 가야 해. 전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엄마를 두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죠. 저를 밀수선을 통해
국경 너머로 보내는 걸 이미 주선해 두셨던 거예요. 반대편에 안전가옥이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와 이모는 남아있으실 거라고요. 저를 대신해 당국의 주의를 끌고 제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시려고요. 애원하고 빌었지만 어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안아주시더니 강하게 필사적으로 말씀하셨죠. 엄마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속삭이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을 테니까. 그리곤 저를 강 쪽으로, 절 기다리고 있을 탈출선 쪽으로 밀어내셨어요. 눈물로 앞이 흐릿한 채 비틀거리며 나아갔죠. 배로 달려가 다른 탈북민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으며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배가 떠나자마자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와 이모가 서서히 멀어지는 강둑에 서 계셨죠. 그 순간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다신 어머니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요. 어머니는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려 모든 걸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맹세했죠. 그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겠노라고. 살아남고 자유를 찾아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리라 다짐했어요. 그 후의 여정은 길고 위험천만했습니다. 우린 중국 국경 순찰대와 서치라이트를 피해 압록강의 험한 물살을 헤쳐나가야 했어요. 반대편 기슭에 닫혀 우린 완전히 홀로 남겨졌죠. 낯선 나라에서 돈도 신분증도 없이 길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운 좋게도, 아니 기적적으로 우린 해냈어요. 투지와 결의, 그리고 낯선 이들의 호의 덕분에 말이에요. 우린 안전가옥을 찾았고 그곳에서 우릴 한국으로 인도해줄 지하 조직과 연계할 수 있었죠. 저에겐 상상할 수도 없던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죠. 공포와 외로움, 불확실성에 짓눌려 숨도 쉴 수 없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제가 어머니께 드린 약속을 지켜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전진했죠. 자유를 향해.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 전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해냈다는 생각에 압도되었죠. 자유로워졌다는 것에요. 하지만 자유를 얻은 기쁨도 잠시,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북한의 악몽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맹세를 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노라고요.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실어주고 어둠 속에 빛이 되겠노라고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 것이 지금까지의 삶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활동을 하는 모든 순간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어요. 북한과 한국 사이, 그리고 그 너머의 이해와 연대의 다리를 놓는 게 제 사명이었죠. 쉽지 않았고 때론 난관이 너무나 높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 희망의 불씨를 봤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꿋꿋이 타오르는 북한 주민들의 저력과 용기를 봤고요.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맞서는 목소리가 커지는 걸 봤죠.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힘을 봤어요. 정의와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요. 우리 모두가 가진 힘이에요.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힘 말이에요. 그 힘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선 안 돼요. 자유를 위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매일같이 새로 시작되는 싸움이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 연민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결의를 다집시다. 우리가 어둠 속의 빛이 되고 더 밝은 내일의 전령이 되어 보자고요. 함께라면 북한 정권의 공포가 기억 속에만 남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어린이가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온전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죠.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꾸준히 싸워 나간다면 언젠가는 꼭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 그걸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삼읍시다. 인권과 존엄성을 위해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봅시다. 독재와 억압을 끝내고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의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세대가 되어 보자고요.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우리라면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함께 선다면, 우리의 원칙과 꿈을 굳건히 믿는다면 우린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머리 높이 들고 마음의 희망과 용기를 가득 담아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꿈꾸는 변화가 되어 보자고요. 더 나은 내일의 설계자가 되어 봅시다.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자유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그 어떤 힘도 그 빛을 끄지 못할 겁니다. 저 자신의 탈출과 해방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서 자유를 향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에 대해서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변화가 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하지만 희망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진정 변화를 갈망한다면,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면 행동에 나서야만 해요. 그 행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북한에서의 삶의 실상과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배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식을 높이고 불의와 억압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인도적 지원이든 옹호 활동이든 풀뿌리 운동이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활동을 지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일이죠. 그 역할이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걸 수도 있겠죠. 용감한 활동가와 변화의 주역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 거짓과 선전에 도전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그저 일상에서 친절하고 연민 어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될 수도 있겠죠. 출신이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일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하는 거요. 왜냐하면 결국 자유와 정의를 위한 싸움의 핵심은 그것이니까요.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 희망과 꿈, 그리고 투쟁을 인정하는 것 말이에요. 큰 역경 앞에서도 이해와 연대의 다리를 놓는 일이죠. 그리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돼요. 아무리 어둡고 깜깜한 밤일지라도 언제나 지평선 너머에는 새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앞날이 녹록치 않을 거라는 건 압니다.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크고 불의와 억압의 세력은 강력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해요. 우리의 집단적 의지와 연민의 힘은 결코 꺾을 수 없는 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자유의 참맛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모든 이가 존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선 먼 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꿈을 쫓는 걸 멈춰선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싸움에 제 곁에 서 주세요. 정의와 자유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와 마음, 그리고 두 손을 보태 주세요. 새로운 결의와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둠 속에 빛이 되고 더 밝은 내일의 전령이 되어 보자고요. 함께라면 북한 정권의 공포가 먼 기억으로 남을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아이가 두려움 없이 자라고 모든 이가 온전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요. 하룻밤에 이뤄지진 않겠지만 꾸준히 싸워 나간다면 언젠가 꼭 그날은 올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로 삼읍시다. 북한뿐 아니라 세계 구석구석에서 인권과 존엄성을 위해 헌신합시다. 독재와 억압의 종말을 고하고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의 새 시대를 열어젖히는 세대가 되어 보자고요.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우리라면 해낼 수 있어요. 함께 선다면, 우리의 원칙과 꿈을 굳건히 지킨다면 우리에겐 무엇이든 가능할 테니까요. 그러니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찬 마음으로요. 우리가 꿈꾸는 변화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 보자고요. 더 나은 내일의 건설자가 되는 거죠. 앞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우린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의 자유를 향한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 어떤 힘도 그 빛을 가둘 순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 말이 여러분 삶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모두가 자유와 존엄 속에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죠. 그 미래는 우리가 싸워 나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결의를 합시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해요.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곧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 절대 놓지 맙시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 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시청자 여러분.